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은 부를 얻는 좀 다른 방식에 대해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뭐 재테크 기술 이런 거 말고요. 그보다는 마음 상태, 내면을 먼저 바꿔서 풍요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요. 끝에서 살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원하는 결과가 뭐 예를 들면 부가 아직 현실에 없더라도 이미 그걸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또 그런 정체성으로 사는 것. 오늘 저희가 이걸 좀 파헤쳐보면서 그 원리를 명확히 하고 이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보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끝에서 살기 자겨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깊은 얘기 같아요. 원하는 부가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하는 상태? 거의 뭐 체화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기보다는 현재 나라는 존재, who you are를 현실로 경험한다는 관점이죠. 아,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이게 바로 가정의 법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이라고 가정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가정한 것.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증거를 찾거나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나는 이미 부유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외부 세계가 그 가정에 맞춰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와,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보통은 보고 나서 느끼는데. 그렇죠.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그런 역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가정이라는 게 결국은 내 안에 정체성 문제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돈이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료 중에 그런 비유가 있었죠. 우리 안에 마치 부에 대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것 같다고. 아, 네네,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내부 설정 온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쩌다 돈이 좀 들어와도 결국엔 원래 설정 값으로 익숙한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온도 조절 장치, 즉 정체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감정을 꼽습니다. feeling. 왜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논리적인 말보다는 그 생생한 감정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래서 보기 전에 먼저 느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걸 아주 생생하게, 의도적으로 느끼는 연습이 중요해요. 이걸 뭐 정신적 예행 연습, 멘털 리허설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해서 잠재의식이 이게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돕는다는 거죠. 감정. 네. 듣다 보니 당신이 원인이다. You are the cause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실은 내 내면의 거울일 뿐이니까 외부 탓 그만하고 내 안에 믿음, 감정, 정체성을 바꿔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네 탓이다 이런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관점이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힘을 되찾는 관점. 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생각, 감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도 강조돼요. 단순히 긍정하건 이런 걸 넘어서 아예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 자체를 이미 부유한 사람처럼 쓰라는 거죠. 습관처럼. 아, 말투까지요? 네. 잠재의식은 이게 진짜인지 농담인지 구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무심코 돈 없어 죽겠다 이런 불평을 하면 그게 또 현재의 결핍 상태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보다 믿음, faith over fact를 우선하는 태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통장 잔고 같은 사실은 어차피 과거 내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안의 비전, 그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창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당연히 의심도 들고 저항감도 생기고 또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의심이나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내 안의 시스템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봐요. 아,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 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의심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의식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변화 없는 시기는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꾸준히 내가 원하는 내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는 아니고. 그렇죠.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비전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 거죠. 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불을 만드는 힘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네요. 내가 무엇을 진짜로 가정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 상태에 주로 머무느냐, 이게 내 현실을 만든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 그 근원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자신, You are the source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내가 정말 내 현실의 근원이라면 오늘 딱 하루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내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습관적인 혼잣말 하나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의도적으로 한번 느껴보거나 세상을 보는 가정을 살짝 비틀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내 현실에 어떤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지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모르잖아요.